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만숙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좀 재밌는 분위기로 진행을 하는데 참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뭐 오늘 월요일이긴 하지만 뭐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들이 계속 밀리면서 오늘까지도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지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니까 조금 우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를 어떻게 좀 평가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우울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빨강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양봉을 양봉. 의미하시는 거죠? 내일은 좀 양봉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네. 그런데 그래도 일타 클래스를 계속 좀 봐주시라는 거. 왜냐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면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달 첫날만 시작이 좋았었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의 하락과 함께 또 하나는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사실 사실무근이다, 뭐 기술력 세계 최초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오늘 불구하고 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야말로 정말 투기성 매물들 수급의 흐름들이 변동성을 가졌었고요. 또 하나의 또 큰 변동성을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피에로라고 하죠. 피에로, 피부 미용 그리고 AI, 로봇 요걸 압축한 얘기인데 한동안 1, 2, 3월 달에 급등세를 보였던 이 AI와 로봇이 다시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K 뷰티, 피부 미용. 제가 이제 연일 방송 때마다 계속 작년 가을부터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피부 미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끊임없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술주들이 지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섹터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성이 보여주는 이 피에로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가운데 약간 테마성처럼 움직이지만 그 테마성 가운데서도 바로 이 피에로는 성장성과 실적이 돋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또 결국은 테마주인 느낌이지만 성장성과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가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재미와 수익을 더해드리는 이 일타 클래스가 월요일에 또 보문을 열어드리면서요. 한번 보신다라면 또다시 저희가 좀 좋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장이지만 저희와 함께 이번 주도 한번 열심히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슈 탐구 생활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감쌤께서 그 주에 아주 핫한 이슈들을 뽑아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슈가 타이밍 정말 딱 맞게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주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네. 주의 이슈는 뭔가요? 조금 안타까운 게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사실 로봇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이슈를 주말에 일요일 날 오후에 준비를 해서 네. 우리 단톡방에 네, 보내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증인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오후에 이번 주에는 로봇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오늘 이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신고가 갱신, 뭐 전고점 갱신한 종목들도 나오고 네. 또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침 프로에 딱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녁 프로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제가 바로 이 로봇 아까 피에로라고 말씀드렸죠. 그 끝에 있는 바로 이 로봇 섹터를 이번 첫 시간 이슈로 정해봤습니다. 자, 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정도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다룰 주제는 로봇으로 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를 단톡방에서 제가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로봇주들이 뭐 대장주부터 시작해서 신고가를 막 경신을 하면서 참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로봇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로봇을 좀 접근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쉬어가는 과정을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윗꼬리를 좀 달아줬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쯤에 공개 특강 시간에 로봇 관련주를 점검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1, 2, 3월 달에 로봇주들이 오를 때는 같이 쭉 대거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의 위치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장주의 몇 개 종목들은 이미 반등이 시작되면서 T 로봇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로봇주라든지 수술 로봇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의료용 챗봇이라든지 몇 개의 종목들은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직 갱신하지 못했지만 차트의 위치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양쌤이 질문을 참 잘 우리 개인 투자자의 성향에 맞 궁금하시는 점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지금도 이미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그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종목 말고도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양쌤도 로봇주는 좋게 보시죠? 그렇죠. 좋게 네. 보죠. 무지개. 무지하게. 무지개. 무지개라고요? 무지개. 레인보우. 네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지개. 맞습니다. 네, 오늘. 근데 지금 이 로봇 산업을 제가 선택한 이유, 요거를 조금만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미래의 먹거리로 먼저 선점을 한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수요의 창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로봇이다. 라고 이미 과언을 했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로보틱스 회사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이 로봇도 플랫폼으로 하겠다라고 언급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KT와 SKT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의 최선봉으로 산업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여기에 CJ 대한통운과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택배라든지 물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들인데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로봇의 어떤 일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 최대의 로봇의 수요 국가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로봇을 더 면밀히 공부하면서 조금 놀랐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네, 알고 계셨겠지요? 아니, 정말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예. 네. 1위라는 거는 몰랐어요. 1위라고 하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 지금 1만 명당 1,000대 수준의 로봇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로봇이 많아지면 이 로봇을 대신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들을 하실 텐데, 로봇이 또 차지하는 것만큼 그 역할을 또 사람들이 해줘야 하는 역할들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걱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1, 2, 3월달에 상승을 하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들이 이어지지만 하반기에는 3분기, 4분기에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본격적인 성장기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아까 우리 양쌤이 질문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셔도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만은 하는 우리 로봇 섹터는 어떻게 좀 나눠져 있고 로봇 관련주에서 탑픽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로봇은 또 의외로 딱 로봇 그 안에도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협동 로봇도 있고요, 서비스 로봇도 있고, 그 안에 물류 로봇도 있고, 또 로봇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부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협동 로봇도 섹터가 많지만 서비스 로봇이, 이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의 흐름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부품 쪽으로 들어가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두 섹터가 저는 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차트의 흐름과 함께 또 이렇게 보신다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분을 14.83%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신고가 갱신도 했는데요. 또 소방용 4족 보행 로봇 또 만들었고 이거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또 T 로보틱스 관심 있는 종목들은 요 같은 경우도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아직 신고가 갱신을 못하고 현재 지금 접근도 가능한 종목으로 본다라면 유로메카 같은 종목들, 요거는 유로메카 차트 한번 지금 비춰주시면은요, 요 종목은 협동 로봇이기도 하면서 서비스 로봇이기도 한데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성장성 수혜주를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촌치킨에 이 튀김 로봇을 지점당 두 개의 로봇을 파급해서 사람 대신 사실은 이 튀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런 위험군에 속하는데 로봇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 주면서 지금 이제 이게 계속 전파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충분히 정고점 4만 원대 매물도 없기 때문에 돌파하고 제 생각에는 뭐 5만 900원 지난 정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로봇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쪽으로 들어가면 감속기 쪽도 한번 꼭 보셔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속기가 왜 중요하냐? 뭐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의 모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감속기를 통해서 로봇의 팔을 굉장히 부드럽게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속기는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속기 관련주 중에서는 이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베어링 감속 전문 기업이죠. 요거하고 그리고 SPG 같은 경우 SPG도 마찬가지 감속기 관련주인데요. 둘 중에 탑픽을 뽑으라면 저는 이제 SBB테크가 훨씬 더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 흐름이랑은 좋아 보입니다. 안정적이네요. 예, 뭐 매물대가 한 5만 원 정도에 있기는 하지만 그 구간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차트 흐름 보시면 제 거 보시면 됩니다. 제 거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SPG 같은 경우는 사실 SPG요. 예, 네. SBB테크보다는 SBPG가 오히려 상승 동력은 이미 시작이 좀 된 상태인데요. 예, SPG 같은 경우도 지난번 4450원 정도 부근까지.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뭐 인탑스며 뭐 오늘 뭐 유진 로봇 같은 종목도 급등을 하고 했지만 많이 있습니다. 로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대장주에 지금 제가 꼽아드렸던 또 몇 개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외에는 아주 그냥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시작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탑픽을 좀 뽑아드려 봤고요. 레인보우, 뭐 T로보틱스, 네. 뭐 유로메카 이 정도면 네네. 네, 딱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수익을 드리는 시간 3교시 필살기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익에 대한 약속을 지켜드렸는지 지난 일주일 시장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승부주에 대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 일주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주일을 어떤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릴지 오늘 감쌤이 준비하신 일주일간의 승부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알체라,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텍스. 네. 세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종목별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이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AI, 챗봇, 뭐 등등 로봇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이 종목 뭐 아시다시피 이 챗봇 관련주 AI 관련주죠.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AI 전문 기업입니다. 뭐 자체 개발 이 초거대 언어 모델 이 바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솔트룩스가 먼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10월 달경에 이 파라미터 41B 모델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차트 위치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4분기, 3분기, 4분기, 특히 3분기 8월 달에는 이런 챗봇 관련주들의 흐름들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알체라입니다. 요거 이제 네이버 AI 관련주로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시각을 대체하는 AI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를 활용한 스마트
스마트 뷰잉 솔루션 기업으로서 지금 영상 인식 AI 분야에 첫 번째 진입한 기업입니다. 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매출액의 흐름들도 좋아질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전 사업부의 고른 성장성을 보이면서 2023년 사실 그 전까지는 실적에 대한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2023년 넘어가면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가 좀 꿈틀꿈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안 보는 성향이 있는데 또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봐야 되겠죠. 뭐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뷰틱스 요 종목 이 혁신 신약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는데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국내 경쟁 업체 대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주가가 지금 바닥을 좀 찍고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 부족했던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흐름과 함께 지금 글로벌 및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사 대비 낮은 시가총액과 저평가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도 제가 지금 이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면이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사실 이 중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데 거래량이 지금 8월 달에 유입됐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6월 달, 5월 달에 조 매물대 정도는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 쉬고 하는 그런 자리여서요. 충분히 8,000원, 9,000원까지는 거래가 동반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요 제약 바이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